차 갖고 다니니까 뭐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사람들 만나는 사람 너무 많아서 하지 말고. 44페이지 잠들게다. 자, 둘의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게 뭐냐면 봐요.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함수 y는 fx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점을 두 개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a라는 점인데 이거 a, fa 여기 잡았고, 여기 어떤 b라는 점인데 얘가 b, fb라고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b고요. 여기 좌표가 a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두 점을 이렇게 이어서 두 점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의 개념으로 요걸 했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증가량이라는 말 말고 변화량이라는 말을 쓸게요.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y의 변화. 그렇다는 건 이 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겠다? 변화율이라고 쓰겠다. 라는 개념을 알려줬어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라는 말은 어차피 나중에 따라올 거예요. 하고 나면 후발대예요.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봤더니 그 두 점의 기울기가 변화율이었었구나. 됐죠? 변화량.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라고 얘기해서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하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론적으로 난 여기서 여기가 있어 라고 결론만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요? 네, x가 이만큼 변했고 y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이걸 평균 변화율로 할 것이고 이걸 이렇게 쓰겠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변화율이라고 쓰겠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b-a라는 걸 델타 x라고 쓸 거고, 그래서 b를 우리가 a 플러스 델타 x라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쵸? 요런 얘기예요. 요렇게 결정을 할 건데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있는 b라는 녀석을 풀어줄 거예요. 어떻게? p라고 해서 x, fx라고 해서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얘가 x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좌우로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풀어줬다고. 근데 얘가 막 놀다가 갑자기 나 a에 가까이 갈래라고 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다고요.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점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x가 움직일 때마다 나 여기 있을 때, 나 여기 있을 때, 나 여기 있을 때마다 계속 변화율을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변화율이 어떻게 변한지 계속 따져줬었다고요. 그러다가 진짜 가까이 가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래서 얘가 x가 되면서 여기 변화율이라는 델타 x라는 녀석은 뭐예요? x-a라는 녀석이 되고, 그래서 델타 x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까지 따라오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구하고 싶었대요. 극한. 리미트 델타 x, 즉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때에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 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얘기로 쓰면 나 x가 a에 가까이 갈 거야. 그럴 때 x-a분의 여기가 x니까 여기 x-a고 여기 fx니까 fx에서 fa를 뺀 y의 변화율까지 신경을 써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라고요? 저 a라는 점을, x가 이 a라는 점을 지나갈 때, 여기 슉 지나갈 때, 여기 슉 지나갈 때 어느 정도의 변화율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코너목을 돌 때 사람이 몸이 이렇게 꺾이진 않아요. 일부러 눕는 거지, 원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앞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해되죠? 선생님 뛸 때도 이렇게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밟을 때는 앞을 보고 있지만 그 다음 밟을 때 조금씩 옆으로 밟으면서 이렇게 코너를 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밟는 순간에 그 각도, 그 변화율을 보겠다는 게 바로 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해서 미분 계수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분 계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아, 요걸 이제부터 우리가 F'A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다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될까요? 무슨 얘기? 좋아요. 그래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럼 두 가지를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하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오, X-A2네. 방금 쓴 것처럼 fx-fa야 라는 얘기 하나와 델타 X도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X-A를 델타 X라고 쓴다면 X는 그러면 A 플러스 델타 X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X의 변화율이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밑에는 X의 변화율이고 F의 A 플러스 X의 변화율에서 FA 형태를 띄게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은 얘기인데 입장이 X를 볼 거야? 아니면 둘의 차를 볼 거야? 여기가 되는 델타 X를 볼 거야? 아니면 얘가 움직이는 걸 볼 거야? 라는 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래? 아니면 이렇게 갈래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책에 보면 한번 선생님이랑 책을 읽어볼게요. 쓰잘데기 없는 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자, 평균 변화율 y는 fx가 x는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한다. 여기서 x값의 변화량을 b-a를 x의 증분 델타 x라고 얘기하고요. y값의 변화량 fb-fa를 y의 증분 델타 y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비율이라고 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또는 b-a분의 fb-f 선생님 지금 다 쓴 거죠.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점 PQ를 잇는 직선의 PQ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 봐봐. 기울기는 결국 나중에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델타는 뭐 차라는 뜻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리스 문자로 만든 거예요. 미분계수를 볼까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몰라도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얘기 선생님 설명한 걸로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1부터 1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야 직접. 또 2 플러스 델타 x가 된 거고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즉 다시 얘기해서 x가 1에 가까워지면 평균 변화율은 2에 가까워지면 알 수 있다. 뭘 구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한 거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한 거예요. 그걸 계산을 했더니 어차피 우리 뒤에 가면 계산할 거예요. 그냥 보자고요. 그렇게 했더니 2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극한을 계산할 때 2가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이때 다운표 보세요.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에 x는 1에서의 변화율은 2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변화율이라고 하지 않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 옆에 그래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는 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뒤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원래 아직까지 나오면 안 되는 얘기인데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극한값을 함수 fx, x에서의 순간 변화 또는 미분계수라고 하고 선생님이 쓴 것처럼 f'A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델타 x를 b로 놓으면 델타 x는 b-a고 델타 x가 0을 하니까 b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b가 a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x가 a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 b가 a에 가까워진다고 썼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는 표현이 그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b라는 걸 그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상수라서 애매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 f'A라는 걸 이게 플라임을 안 썼나요? f'A라는 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x가 a일 때의 미분한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분한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간 거죠. 미분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얘와 얘가 존재하면
미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미분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뭐 f 플라인 x라고 쓰고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뭐 dy dx라고 쓰기도 합니다. y를 x에 가서 미분한다.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도함수라는 걸 배울 때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듯이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뭐지? 라는 거와 그 다음에 그걸 극한으로 보냈을 때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걸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계산이면 뒤에 가면 하면 돼요.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미분이라는 건요 뒤에 가면 미분은 미친듯이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은 다 잘해요. 미분할 줄 그럼요. 미분이 뭐 어렵다고. 미분 되게 잘해요. 근데 미분을 사용해서 무슨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미분하냐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잖아요.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미분해요?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부터 있네요. 제가 한번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건 내가 여기서 미분을 하고 있어서 미분을 하는 의미를 가져다가 이걸 미분한 값으로 얘를 뭘 쓰겠다라는 건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하는 비율을 나타낸 거다라는 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코너 도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곡선이 있으면 이 점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점에서는 이렇게 오고 있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각 점에서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게 미분계수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순간적인 미분계수잖아요. 얘가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런 곡선에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이 순간적인 기울기 갖다 줬으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개념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접선의 기울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거 써볼 거예요. 뒷페이지에 나와. 어디 나와요? 여기 아니고 뒤에 나와요. 일단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한동안 할 거예요. 야, 미분이 이런 거잖아.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미분이 이런 거라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조금 정도 인이 박힌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또 풀다 보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미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저 미분 되게 잘해서 미분을 해놓고 그거의 그래프의 관계라던가 그런 뭐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분만 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조심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웃긴 게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다른 반 선생님이 상황이 아니어서 그 반 수업을 잠깐 해줬어요. 거긴 예비고일이어서 애들한테 이제 문제를 좀 풀어줬는데 애들이 이유를 모르고 그냥 계속 방법적인 것만 외우려고 해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자, 1번 평균 변화 풀면서 다시 설명을 하죠. 자, 함수 fx가 요거예요. x제곱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변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이건 뭐다라는 얘기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되게 그게 뭔지 알아? 나중에 미분을 막 풀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야 평균 변화율이 뭐야? 그런 걸 배웠어요? 잘 안 나오고 뒤에 가면 얘가 미분의 시작인데 미분의 개념을 싹 다 까먹고 평균 변화율도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미분은 겁나 열심히 풀다가 평균 변화율도 뭐요? 여기 이렇게 상황이 될 거예요. 본인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계산해 봅시다. 밑에 오죠? 3 넘은 얼마니? F3이면 11이에요. 아니 11 빼기. F에 마이너스 2면 5예요? 4인가요? 그다음에 6이구나. 그죠? 이게겠죠. 여기 뭐하는 거예요? 됐죠? 2x구나. 틀렸네. 그러면은 틀렸네요. 여기가 싹 다 틀렸네. 넌 왜 2라고 적었을까요?
3을 넣으면 9에서 6이니까 15인가요? 15고 여기 빼기 0이 되면 그러면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 뭐라고 물어봤냐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환돼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네 A 플러스 델타 X에서 역시 A를 빼요. 그러니까 델타 X 맞죠? 밑에는 그냥 두시고요. F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뺄 거예요. 천천히 합시다. 우선은 계산이니까. 밑에는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에다가 2배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 제곱 플러스 2A를 빼겠다는 얘기죠. 앞대가리 끼니 빼니까 뭔가 확실하게 떨어질 거예요. 여기가 A제곱의 2의 A의 델타 X고 델타 X의 제곱이고 2A 플러스 2의 델타 X 마이너스 A제곱의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 그러면 얘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A가 나오고 얘부터 할까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기울기를 봐요. 그쵸. 그러니까 9에 놓고 나니까 저게 기울기였다라는 거예요. 네, 9점 사이에 기울기였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은 미분이에요. 근데 객이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기울기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는 미분이 있으면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럼 다른 얘가 나오면 뭐예요? 미분 기울기라면서요? 라고 해요. 갑자기 선생님한테 반문을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울기라면서요. 아니요. 미분을 해서 봤더니 걔가 기울기고 평균 변화를 구해놓고 봤더니 얘가 그 점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였던 거예요. 기하적 의미가 그냥 따라오는 것 뿐이지 주인공은 미분이에요. 아시겠죠? 미분 계수 구해볼까요? 자, 미분 계수는 이제부터 이 두 개의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개념은 이해하면서 F 플라임 A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 빼기 fa다라는 상황이고요. 또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밑에 델타 x가 있고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다라는 상황인 거죠. 저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델타 x 쓰기 조금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를 h로 바꿔요. 이게 리미트 h가 0. 수학에서 h라는 건 아주 작은 숫자를 얘기해요. 이렇게 숫자 되게 짧은 거면 뭐 나노, 마이크로, 뭐 헥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숫자에 앞 글자 하나 딴 거예요. h라는 숫자는 진짜 작은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라고 하고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 안 쓰고 요거 써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요. 뭘 써요? 상관없어요. 뭘 쓰든지.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계속 이거 쓰다가 갑자기 나중에 이걸 바꾸고요. 어떤 문제집은 처음에 요거 놔뒀다가 그냥 무조건 이거 다 바꿔버려요. 상관없어요. 자기 편한 거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거긴 전부 델타 x를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델타 x 쓰고 하나는 그냥 x-a로 풀어볼게요. 상관은 없거든요. 자, 1번에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건 f'3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자, f'3을 여기는 하는 대로 해볼까요? 저거 델타 x로.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이렇게 쓰면 되죠. f의 3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fx 안 쓰고 좀 누르고 있는 거니? 네, 미쳤군요. 1번에 fx가 네, 4x 플러스 1이라는 걸 써줘야겠죠. 이거 보고 푸는 거예요. 거기서 빼기 f3을 계산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밑에 델타 x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면 4배하고 함수라는 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집어넣으면 돼. x자리에다가 얘 넣자는 얘기야. 그래서 3 플러스 델타 x 넣고 플러스 1 한 다음에 빼기 3 넣으면 얼마냐면 13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요. 델타 x 분의 12에다가 1 더하고 13 빼면 사라져요. 그럼 여기 4 델타 x만 남아요. 여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또 이제 델타 x가 네. 0으로 수렴하고요. 네. 왜냐하면 자 다시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죠. 다시 미분계수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x예요. x가 여기 가까워서요. x가 a에 가까워지죠. 요 사이를 델타 x라고 할 거예요. 그럼 델타 x가 뭐에 가까워져요? 여기 가까워져요. 이거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가까워져서 요점이 왔을 때의 순간적인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미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왜 델타 x를 0으로 보낼까? 왜 x를 a로 보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궁금증을 갖는 건 맞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 함수가 좀 더럽네요.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4예요. 아마 극한이랑 연속까지는 그나마 좀 눈에 보이는 거라서 그러겠지만 미분의 개념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씨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은 더 더러운 것도 많이 배웠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세상에 없는 것도 배웠어요. 여기는. 수학과에서 왜 그런 걸 배우냐 그러겠지만 진짜 세상에 없는 걸 배워요. 수학과에. 그래서 수학이 나중에 철학이랑 연결된다는 얘기를 수학과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들었어요. 아 진짜 철학적이다 저거. 이제 갑자기 수학하다 그런 얘기 나와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래서 왜 선생님 옛날에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 철학자들이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선생님 설명 못 해주고 이거 되게 진짜 추상적인 말. 그래서 추상수학이라는 게 있고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우주에도 없어요. 우주에도 없는 공간을 내가 하나 만든다면 그 안에서 놀아요. 수학적으로. 진짜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진짜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수학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철학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나 혼자 막 놀고 있다가요. 수업 딱 끝나면 다시 현실세로 돌아가요. 진짜 그런 것도 배워요. 이게 진짜 진정한 수학이긴 하거든요. 선생님 나중에 배우고 나니까. 근데 니네는 뭐 배울 일이 없어요. 석가하지 않은 이상 절대 안 배워요. 뭐 공대 가도 안 배워요. 공대에서 그냥 취급도 안 해요. 공대에서는 이거예요. 미분적 분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미분이 처음에 그런데 풀다 보면 이해가 돼요. 선생님 아까 배웠던 얘도 처음에 볼 때 한 두 번째 수업 시간까지 교수님이 이상한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수업 들어온 거 맞아?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책에 펼쳐놓고 교수님 무슨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첫 시간은 진짜 칠판을 거의 안 쓰시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책도 원서라서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영어 단어 들을게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원서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에 없는 단어가 되게 많아서 수학 영어 단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사전이. 진짜예요. 근데 거기도 없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거 관련 책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해야 돼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한 달이나 2달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왜 수학이랑 관련된지 한 달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됐다는 게 아니야. 아 수학이구나. 여기까지요. 그리고 다 끝나고 시험 딱 보고 나서 아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겠다가 된 거예요. 졸업하고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논문 쓰면서. 니도 그래요. 니네도 이거 처음에 보면 야씨 비fun이 뭔데? 라고 하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계산하고 하다가 이걸 나중에 도형에서 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아 그게 그 얘기였어 라고 조금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고 그래프랑 연결 지어서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미분이 뭐다라는 고민은 이미 머릿속에 싹 사라지고 아이씨 그래 미분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써먹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이해. 이걸 처음부터 이해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거의 못 봤어요 선생님. 근데 가끔 선생님 옛날에 영재를 몇 명 가르쳐 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재라고 하면 솔직히 요새 영재가 많은데 진짜 영재들은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가 무조건을 배우는 거예요. 걔네한테 이런 수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한 것들에 대한 걸 그냥 눈으로 보이면서 가르쳐 줘요. 걔네는 그래서 적분 먼저 가르쳐 주긴 하거든요. 부피 구하는 거라서. 그럼 애들이 걔네들은 되게 신기한 게요 받아들여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의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이 생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찝어준 거예요. 연결시켜 준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이거랑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게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게 신기하게 알아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친듯이 안 풀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영재를 3명 가르쳐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좀 괜찮은데 선생님이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 영재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심리적인 적용들을 너무 못했어요. 선생님이 되게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뭐냐면 되게 어린 나이에요. 걔네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인성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사회성까지 어른은 아니에요. 애예요. 그냥 이런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빨리 그냥 한쪽 특성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애잖아요. 근데 애들은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주위에서 얘기하는 걸 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르잖아요. 좀 커서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맞으면 쟤를 그냥 쌩까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주는 족족 받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커면서 처음에는 부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조금 더 크면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요. 본인도 커서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랑 어울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조금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진짜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형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재들이 되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관심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너 영재잖아. 이렇게 시작해요. 애가 너는 10살이잖아가 아니라 너 영재야. 시작해. 엄마도 그래요.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애들은 자기가 힘들어도요. 엄마가 계속 영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영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든데. 그러다가 애들 어떻게 되면 도망가요. 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게 컨트롤이 되잖아. 나 이거 못하겠어, 엄마. 나 이거 안 할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이미 그 밑에 학년 때부터 그걸 그냥 계속 쭉 해온 거야, 엄마가 하자는 대로.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그냥 하자는 대로 해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 재밌었었단 말이야.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주위에서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 관심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애들한테 부담으로 가요. 우리는 관심도가 커지면 내가 자르면 돼. 나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아니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내가 이번 싫으면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걔는 그런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2명, 3명 중에 2명은 이미 갔어요. 얘가 엄마한테 그랬어. 얘가 이렇게 크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되냐면 애들이 나중에 폭발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냥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살짝 회피하는 거지만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 엄마한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애가 입 닫아요. 말을 안 해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은 그거를 예전에도, 그러니까 대학원 때도 그거에 대한 논문을 좀 많이 본 적이 있고 해서 분명히 엄마들한테 경고를 했는데 엄마가 들어먹지 않아요. 아니래요. 우리 애는 엄마 말 엄청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왜? 여태껏 걔가 꾸준하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애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가 그런 심리적인 위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눈치가 있어서 더 이상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터지면 진짜 무섭게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사고 칠 수도 있을 때 사고 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가 꾹꾹 참고 살다가 한 번에 터지잖아요. 자기도 제어가 안 돼요. 절대 제어가 안 돼요. 진짜예요. 선생님 친구 중에 그 집이 정말 아버지가 보수적이세요. 거기는 남자인데도 통금이 10시였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집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난리지. 너는 무슨 남자애가 여자애도 아니고 술 먹다가 집에 가. 왜 그래? 근데 이제 애가 친한 사람들한테 상황을 얘기하지만 솔직히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걸 다 붙잡고 내가 그 집이 보수적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구를 잃어요. 선생님도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있긴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든 극복을 했고요. 걔가 참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올 수 있죠. 성인이잖아요. 대학생이니까. 집을 나와 학교도 안 가고요. 잠적했어요. 심지어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요. 3년간.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전화가 왔어요. 왜? 야, 혹시 연락 온 거 있니? 진짜 3년간. 그러다가 그것도 군대 갔다 와서요. 근데 군대 갔다 온 남자를 그렇게 가둬놨으면 당연히 폭발할 수가 없겠죠. 근데 걔가 10몇 년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한 번도 어머니 하나 안 보여줄 뜻을 얻게 못해. 심지어 걔는 대학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데를 갔어요. 과도요.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지.
연애도 못했어요. 연애를 하면 부모님이 다 태클이 들어와요. 어떤 연애냐면 아니 대학교 때 누굴 만나면 어때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굴 만난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막 난리가 나요. 진짜.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의심이 되게 많이 세요. 부모님이. 그래서 나랑 놀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너 진짜 걔랑 있니? 이렇게. 그럴 정도였어요. 내가 한 번은 그 아버님 선생님이 약간 넉살이 있어서 그 집에 놀러 자주 가서 내가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럼 진짜 애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그러다가 농담식으로 그랬어. 얘 나중에 사고 쳐야 되다가 갑자기 덜컥 임신해서 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랬는데 진짜 3년간 내가 잠적을 한 거예요. 어디가 있었는지 알아요? 원양어선 탔어요. 자기 차라리 그냥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집도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알바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선생님 진짜 주상창 알바할 때 알바를 한 번도 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집을 그냥 떠나고 싶었대요. 근데 집에서 손 벌리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적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원양어선 탔어요. 그 배 타서 고기 잡는 거 있지? 그걸 하는 거예요. 진짜 애가 완전 말랐던 애가 등치가 이렇게 갖고 돌아왔어요. 나 맨 처음 못 알아봤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3년 만에. 야 목소리도 이상해. 걸걸해요. 여보세요? 했더니 어디냐? 누구세요? 그래갖고 나갔죠?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얼굴 보고 알았어요. 야, 너 뭐야? 이랬어요. 딴 사람들 나타나.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님이랑은 완전 별개로 살아요. 연락은 해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걔는 그 생활을 없었으면 어떻게 살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끔 그래요. 특히 남자애들은요. 차라리 사고 칠 수 있을 때 사고 치는 게 나아요. 이게 그 사고가 심하면 안 되지만 참고선 늦게 배운 도둑질이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 선생님 친구들 중에 이렇게 이제 바른 생활처럼 살아오는 애도 있어요. 진짜 자기 첫사랑이랑 결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다 사고 쳐요. 나쁜 얘기 되게 많지 않으면 지금 걸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사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사고 많이 쳤던 애들은 지금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하기도 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또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모르죠. 그렇다고 저는 선생님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되게 힘든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을 살았어요. 어머님이 되게 어려우셔서. 그래서 참고 살다가 선생님도 한 번씩 터트려요. 이렇게 팍팍. 진짜 터트리거든요. 근데 뭐 나가서 터트리기도 하고 집에서는 거의 터트려본 적이 없긴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 표현하고 사는 게 맞아요. 정도껏이긴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건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게 방법이 좋아야 돼요. 막 그냥 게임으로 풀어도 좋긴 한데 그 게임이 너무 심해서 그 게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 운동을 한다던가 친구들 만나서 논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방법이 누구나는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뭘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는 것도 요새는 하도 개인주의적인 삶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잘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이 여태껏 내가 남한테 뭐 해코지 해가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아오면서 살아는 경우가 생겨요. 되게 억울하고 힘든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좀 세상을 좀 지혜롭고 좀 잘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성을 가서 배우는 거예요. 줄사회예요, 대학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막상 우리가 결국엔 2년 뒤에 20살이 돼요. 그죠? 그럼 성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잘 읽었다고 쳐요.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럼 그냥 생 햇병아리가 사회에 뛰어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먹잇감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뭘 잘못해서 누구한테 혼나면 그냥 그 사람은 무시하면 되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카바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글쎄 20살이면 그럴 수 있긴 하죠. 근데 직장 가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이 직장을 때려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겪어서 이겨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세상에. 아직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부인. 선생님한테 혼나봤자 뭐. 그렇고, 선생님이 지랄이면 관두면 하고 관두면 되는 거고, 학교도 그냥 그 선생님 땡까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는 또 학교에 그런 선생님도 없긴 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를 가려주는 가림막이 많아요. 널 누가 보호해주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냥 생짜로 사회에 딱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든 모든 것들이 날 다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대학이에요. 대학에 가면 내가 선택을 해요. 뭐부터? 수업부터. 과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학교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고. 분명히 뭐 부모님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도와주는 선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내가 그냥 가면 시간표가 짜져 있어요. 그냥 그 수업에 그냥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보잖아요. 근데 대학 가면 시작이 뭐냐면 내가 시간표를 짜요. 수강을 내가 신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교실을 내가 찾아가야 돼요. 저 건물에 왔다 갔다 가보고. 그 다음에 선배들한테 얻어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 학점도 잘 받는데도 알아내서 내가 다 찾아가야 돼요. 선배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직접 찾아야 돼요. 심지어 알바도 내가 찾으러 가서 내가 알바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요. 준사회예요. 알바 가서도 알바는 때려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 경험할 수 있죠. 선생님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알바를 진짜 많이 해보라고 추천을 해요. 선생님은 진짜 별의별 알바를 다 해봤어요. 뭐 우리 집이 비싼 건 아닌데 상황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교육관은 그거예요. 대학 가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끝이다 해요. 심지어 첫 학기 등록금만 딱 대주셨어요. 딱 처음 들어갔을 때만. 왜? 들어갔으니까 대학에. 대학 갔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다. 뭐 딱 끝난 거죠. 진짜 힘들게 선생님은 대학 학교를 다녔어요. 내가 다 벌었고 내가 내 용돈까지 다 벌어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대학원이 되게 비싸요. 근데 난 대학원 가고 싶었거든요.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도 갔죠. 교육대학원이 3학기예요. 학기가 3학기. 그러니까 원래는 5학기인데 3, 4학기니까 2년치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비싸졌겠지만 한 학기 5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겨우 꾸역꾸역 학원에서 파트 뛰고 과외하고 알바해서 학원 일도 하고 학교도 가고 학교 가서 논문도 쓰고 별 진짜 그때가 선생님 제일 바빴었던 시기예요.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자고 그냥 논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랬었는데 마지막 학기에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졸업을 해야 돼요. 중간에 휴학했으면 알바를 했을 텐데 되게 빠듯했거든요. 근데 논문까지 써야 되니까 죽겠는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SOS를 했죠. 빌려주셨어요. 정말 빌려주셨어요. 이자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저희 우리 아버님. 지금 내가 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이자까지 다 받으실 생각이니까 야 부자간에 그렇게 돈 문제로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약간 이러신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좀 강하게 키우셨어요. 심지어 내 동생이 호주 유학을 떠날 때도 딱 그 유학 자금만 딱 대주시고 더 이상 돈을 대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몇 번 돈 보내줬죠. SOS 나한테 요청했으니까. 그때는 제 선생님 돈을 벌 때여서 내가 해주고 내 동생은 선생님 동생은 선생님보다 더 독한 놈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알바를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뭐 돈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요. 그냥 뭐 인생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돼요. 진짜.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해줄게요. 알바에 대한 되게 별의별 알바가 다 있어요. 꿀알바도 되게 많고 진짜 꿀알바는 뭔지 알죠? 과외예요. 근데 과외도 뚫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고 요새는 엄마들의 눈이 높아져서 옛날에 그냥 과외 선생님 앉혀놓고 그냥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 통화해서 하는 거 아니면 자리 잡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선생님은 뭐 학과가 수학과기 때문에 잘 구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데서 이제 해서 그나마 그걸로 제일 진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본인들도 열심히 본인들의 용돈이라던가 이런 거는 벌어가면서 알바를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요새 알바 구하기는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시급도 많이 줘가지고 진짜요. 남자들은 막노동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 요새는 아마 일자리가 없을 거예요. 대학생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도 그 일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옛날에는 진짜 많았거든요. 자리도 많고 불러주는 사람도 많고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학 가서 경험을 많이 하면 나중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꼭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데 내가 사모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꼭 배낭여행을 가세요. 첫 번째는 국내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외국에 나가면 힘들어요.
경험을 국내에서 먼저 쌓으시고 배낭여행이라는 게 정말 작은 자본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교통 시스템들이 되게 잘 돼 있고 핸드폰도 있기 때문에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많이 못 해봤어요. 선생님 사정상.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꼭.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해외에는 많이 다녀보세요. 여자들도 좀 많이 다니긴 하니까 그렇고 특히 남자들은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녀보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좀 지나서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해보세요. 그리고 꼭 자기가 벌어서 가요. 자기 돈. 그럼 아껴서 쓰면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못해서 내 동생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6개월짜리를 간 건데 걔가 3년 살고 왔어요. 대단한 놈이죠. 지가 돈을 벌어서 지가 집을 큰 걸 얻은 다음에 새로 그 유학을 오는 학생들한테 집을 이렇게 전세를 내준 거예요. 돈이 남죠. 무서운 놈이에요. 그래서 막 근데 또 사람한테 되게 잘해가지고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동생 때문에 선생님이 나의 그 월급으로 아주 힘들게 모은 선생님 카메라가 사라졌잖아요. 그 유럽 여행을 간다길래 형 카메라 좀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빌려도 솔직히 좀 그랬죠. 선생님 그게 거의 그 당시에 되게 힘들게 200만 원 산 거거든요. 사각 때까지. 그 리모컨 있는 놈이 그때. 아 캐논 40D 아직도 까먹지 않아. 1년 번호까지 외웠어요. 근데 이제 혼자 가져갔으니까 되게 경치가 좋은데 사진이 찍고 싶었나 봐요. 좋게 삼각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뒤로 돌아서 리모컨을 딱 누르려는데 카메라가 없더래요. 더 가져간 거죠. 유럽은 소매치기가 되게 심하거든요. 진짜 잠깐만 정신 못 차리면 없어져요. 아무리 찾아봐도 주위에 사각대 들고 뛰는 사람이 없대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시간대 다른 거 알죠? 거기는 낮이고 여기 새벽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물 먹이고 형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래 너만 무사하면 될까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돌아가서 다시 합시다. 이번에는 이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F플라임.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할 거냐면 F플라임 3을 똑같이 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죠. 그러니까 델타 X 풀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풀어볼게요. X가 3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주인공이 얘잖아요. 그죠? A. 여기는 여기가 주인공이죠. 그런 포인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있죠. X-3분의 뭐냐면 fx 빼기 f3이에요. 이렇게 fx를 그대로 가져볼게요. 리미트 요거 말고 델타로 쓴 건 책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3이고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4인데다가 빼기 f3을 집어넣으면 4가 될 것 같아요. 그죠? 3이 앞에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지워지고 네, 약분이 되죠. 이게 극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3분의 마이너스 x, x-3 0분의 0분의 이게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답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형태의 공식을 기억을 하고 익히신 다음에 그걸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가볼까요? 3번 가볼까요? 여기 타이틀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 x는 a라는 점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 점점 가까이 갈 때마다 그거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붙었다면 이렇게 곡선인데 이 점에서 바로 옆에 붙었다면 그 점을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개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시계에 쓰여 있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직방을 하거나 원방을 하거나 어떤 이차함수에다가 접선을 그릴 때는 매번 할 때마다 그 기울기를 준다거나 아니면 뭘 계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떤 점을 하나 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풀 수 있게 돼버린 거죠.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래서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에 fx가
5x 플러스 4예요. 되게 웃기죠? 여기는 좀 이따 보면 알아요. 1,9죠. 더 봐요. 1 넣으면 9 나와요.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라고 하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x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뭘 구하면 되냐면 x 플러스 1을 구하면 돼요. 구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이거 쓸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이에요. f2 구라는 사실 알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5x 플러스 4곱 빼기 9라서 얘가 딱 약분하면 5가 나와요. 거기 있는 것처럼 델타 x를 구하셔도 돼요. 근데 웃긴 건 솔직히 얘는요. 되게 웃기잖아. 봐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어떤 점을 잡아도 그 기울기가 다 5예요. 직선에다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기울기는 계속 5일 거예요.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두 번째 볼까요? 네, 이 차를 역수줬죠? fx는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3x가 되고 여기서 6,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그래프상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2분의 3인가?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2분의 3 맞지? 여기가 2일 때 마이너스 2고 좀 더 내려가겠구나. 여기가 뭐 2일 때 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너무 저쪽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걸 구해달래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네, f 플라이 2를 구하시면 돼요. 책에는 델타 x 푸는데 선생님은 이걸 할게요.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x가 2로 갈 때 자, x-2분의 fx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란 말이에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하고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가 얼마예요? 맞아요? 그러면 1분의 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분의 이게 마이너스 x-2에 2x-1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약분하면 잠깐만 2는 8, 6 맞죠?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가 아니잖아. 2는 야 계산 잘못했니? 3x 그러네 계산 잘못했네.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군요. 아닌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는데 2x 플러스 여기군요. 여기 그렇죠? 네.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여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이유가 뭐예요? 네 이런 얘기 보세요. 아까도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선생님이 P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이 두 점의 기울기라는 건 이해했죠. 근데 얘가 점점 여기 가까워지니까 여기가 x, fx예요. 그러면 얘가 점점 x는 a라는 점에 가까워져요. 여기가 a, fa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근데 x가 a에 가까우면 내가 뭐라 그랬죠? 이거 바로 옆에 붙어요. 거의 미세한 차이로 x가 a가 되지 않을 뿐인지 그 바로 옆에 붙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바로 옆에 붙었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면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는 거죠. 극한의 기울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F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x가 여기 가까이 와서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랑 같은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책에도 약간 그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계산이. 네,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이 미분계수의 계산을요. 요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려 해요. 저걸로
미분계수를 여러 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F'A가 이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고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고 0, 0이 돼야 돼요. 기억하세요. 다시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0분의 0꼴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 H라고 따지면 자,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즉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차이 나는 만큼, 즉 여기랑 여기 차이 나는 만큼 똑같이 여기서 얘 뺀 만큼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자, 요거를 기억하면서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번 형태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저걸 미분계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자, fx, x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고 할 때 다음 식을 f'A로 나타내라. 1번 이런 거죠. 자,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h.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2h 빼기 fa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 안에 들어간 숫자는 절대 못 바꿔요. 다른 놈이 되니까. 하지만 요 밖에 있는 녀석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랬죠? 여기랑 여기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방금 내가. 그렇죠? 얘에서 얘 뺀 게 여기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얼마가 필요해요? 2가 필요하죠. 그럼 식의 똑같은 여기 2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나 얘가 0으로 가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건 2를 쓰고 f'A라고 쓰겠다는 얘기죠. 다시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얘 차이는 만큼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h가 0으로 가나 2h가 0으로 가고 2h가 0으로 가나 똑같은 얘기니까 요 앞에 있는 얘기는 얘가 되는 게 맞고 여기 2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기?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의 때문에 그래요. 정의 때문에. 자, 2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가 있어요. 그럼 역시 차이하는 만큼인데 얘는 선생님이 직접 보여줄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을 하나는 해야 되니까. 봐요. 내가 원하는 걸로 세팅합니다. h가 0으로 가요. 그래서 h분의 f에 a 플러스 h가 있었으면 난 여기에 fa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원래 없었던 거니까 뺐으면 더 해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빼기 이렇게 적죠. 괜찮죠? 원래식이랑. 그 다음에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극한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에서 빼기 f의 a를 할 것이고 여기다가 얘를 먼저 쓰려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마이너스 h 빼기 fa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리를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뺐고요. 그럼 봐요. 얘랑 얘랑 있고 뺀 차에 h가 있으니까 얘는 끝났어요. 세팅이. 근데 여기 보면 얘에서 얘가 있고 얘에서 얘 뺀 차가 요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플러스로 만들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봐요. 여기에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얘네들 차이 나는 만큼이 마이너스 h면 여기다 마이너스 h를 만들어주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저게 f'A지. 그럼 얘도 이제 f'A예요. 왜요? h가 0으로 가나 마이너스 h가 0으로 가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의 f'A입니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잘 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요 2번을 잘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둘이 얼마 차이 나요? 2h 차이 나죠. 여기 딱 뒤에 2h 차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가 1을 곱하면 h가 0으로 하고 h 0으로 하고 h 0으로 가는 거니까 둘이 차이 나는 만큼만 세팅을 해주면 얘가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인공은 a예요. 여기는 mh가 있고 빼기 f의 a-nh가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차이 나냐고 물으면 m 플러스 n의 h만큼이 차이가 나죠. 맞아요? 그럼 밑에다가 m 플러스 n을 써주고 여기다가 또 m 플러스 n을 곱해주기 때문에 얘가 결국엔 m 플러스 n의 f 플라임 a구나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차이 나는 만큼의 곱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과정을 다 한번 하셔야 돼요. 조금 이해가 될까요? 어렵죠?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분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식의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중에 풀다 보면 어느 정도는 뭐 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저거랑 미분의 정의랑 가져다가 똑같이 계산하고 같은 의미다라는 걸 내가 알고 푸는 거냐 모르고 푸는 거냐의 차이를 확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49페이지 볼까요? 이번에는 이걸로 푸는 거예요. 49페이지 저걸로 풀게요. 5번. 5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F1이 2고요. F 플라임 1이 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극한을 구하라. 1번에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의 x제곱 빼기 f1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위에 거 알 것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같아요. 근데 여기 다르죠. 근데 내가 얘기했죠. 함수 안에 들어간 건 절대 죽어도 못 바꿔요. 내가 안에 들어간 건 어떻게 빼내서 안 돼요. 그럼 밖에 있는 걸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x가 1로 가요. 그러면 x제곱 빼기 1 쓰고 f의 x제곱 빼기 f2라고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식이니까 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위아래를 맞춰줬단 말이에요. 오! 얘네 둘이 같아. 얘네 둘이 같아. 주인공은 1이야. 그쵸? 주인공은 A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또 의미는 선생님 여기 X가 아니잖아요. X가 1로 가는데요. X제곱도 1로 가요. X가 1로 가요. 그럼 저걸 T로 바꾸면 되잖아요. T가 1로 갈 때 T 빼기 1분의 FT 빼기 F1이라고 놓으면 얘가 똑같이 F 플라임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답이 2. 이런 형태의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생각보다는. 2번 볼까요? 2번 어려워요. 뒤집어져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빼기 f1 분의 이거는 그래도 쉽네요. x-1 뒤에 가면 아니면 이제 지원 같은 데 가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자, 이렇게 가면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fx 빼기 f1 하고 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밑에 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f 플라임 1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는 없죠. 왜요? 밑에 거 수렴하고 위에 거 수렴하면 그냥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 볼까요? 3번이 그나마 제일 까다롭고 3번 형태의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3번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인데 여기가 fx 빼기 f1이 아니라 여기 x가 하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자, 선생님은 아까 여기서도 됐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부터 먼저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얼마든지 약분돼. 왜냐면 1 내면 1 빼기 1에서 0이고 여기도 1 빼기 f1 빼기 f1에서 0이 돼요. 0분의 0이라는 건 분명히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세팅을 하면 자, 천천히. 여기 연습 많이 해야 돼. x가 1로 갈 때 x-를 쓰고요. 위에가 이렇게 돼요. 나 fx가 있으면 여기 f1 필요해. 맞죠? 그 다음에 얘 내가 그냥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f1이 필요한 상황에서 빼기 x의 f1이라고 써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절대 갑자기 길을 가자고요. 자, 그러면 앞에 건 내가 원성을 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건 계속 써주셔야 돼요. x가 1로 갈 때 밑에 x-1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f1로 묶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인수가. 그럼 없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건 f 플라임 1이요, 뒤에 건 f1이 되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F1이 어떻게 나오는 여기요? 아니요 밑에. 여기요? 네. 자, 여기를 f1로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f1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어떻게 리미트? 아, f1은 상수예요.
x가 1로 가는 리미트의 극한값을 0이가 받지 않죠.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죠. 안 되면 여기다 써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x의 영향 절대 주고도 안 받아요. 이해했어요? 어렵죠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우리 뭐하고 써요? 극한 문제 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극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미분 가능성에서의 연속 문제가 따라오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를 계속 따라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쉽지 않지? 가능성, 연속성, 미분 가능성, 원화 정의, 오케이.